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영균 선생님입니다. 자, 고1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처음 보는 수능 형태의 모의고사 접해봤을 겁니다. 뭐 등급이나 그다음에 점수 아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6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틀린 걸 다 고치기만 하면 모두가 다 100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오답 정리 깔끔히 해보시고요.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점짜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뭐 이게 지금 y는 x분의 a인데요. a의 x좌표는 지금 2죠. 그러니까 a좌표는 2,2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뭐 b좌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어쨌든 x, y가 그냥 a로 일정하니까 y가 2라고 하면은 x가 바로 2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 2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각형 OACB의 넓이가 7분의 22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도형 자체는 어떻게 되죠? O하고 C를 이어버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절반의 넓이가 7분의 1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AC를 밑변으로 합시다. AC를 밑변이라고 하면은 Y좌표 2, 그 다음에 2분의 1을 빼주면 2-2분의 A가 밑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되죠? 이 연장선에서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높이는 C의 X좌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높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밑변 길이가 2-2분의 2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7분의 22의 절반인 7분의 1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방정식 2-2분의 a는 7분의 11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a 값을 구해보시면 2분의 a가 7분의 3이니까 a는 7분의 6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점수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뭐 일종의 좌표 평면으로 생각해서 y는 x직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에 걸쳐져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중간고사 점수하고 기말고사 점수가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한번 살펴볼까요?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높은 학생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건데요. 자, 중간고사 점수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은 뭐 중간고사에 40점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말고사도 40점 맞은 학생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말고사 점수가 더 높으려면 이거보단 더 위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어떤 친구들을 세주는 거냐면 아까 요거 이 라인 그었잖아요. 요 라인 위쪽에 있는 친구들.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세주면 몇 명 있습니까?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이 있죠. 자, 그래서 전체 학생이 20명이 있으니까요. 20명 중에 8명의 비율은 40%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 역시 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은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좀 고민 좀 해봤는데 실제로 평균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차피 학생 수는 20명, 20명으로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중간고사 점수의 총합은 기말고사 점수의 점수의 총합보다 크다. 이거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간고사 점수의 총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간고사 점수는 요 점수로 요 축으로 보면 되거든요. 30점 맞은 학생이 3명이다. 그럼 얘네들 점수의 총합은 90점. 그 다음에 40점 맞은 학생은 1명 있죠. 40점. 그 다음에 50점 맞은 학생은 3명 있죠. 150점. 그 다음에 60점 맞은 학생은 3명 있으니까 180점. 그 다음에 70점 맞은 학생 3명 있으니까 210점. 그 다음에 80점 맞은 학생 3명 있으니까 240점. 90점 맞은 학생 지금 2명 있죠. 180점. 그 다음 마지막 100점 맞은 학생 2명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200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중간고사 점수의 총합을 살펴보면 이런 애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죠? 잠시만요. 계산 좀 해볼게요. 13에다가 28, 46, 그 다음에 45를 더하면 91, 91에다가 18을 더해주면
109니까 그렇죠. 1290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의 총합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말고사 점수의 총합도 똑같이 계산해 봅시다. 기말고사 점수는요. 30점을 맞은 학생이 지금 2명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10점 단위는 좀 빼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래서 그냥 10점 단위 제외하고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10을 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0점 맞은 학생 2명을 그냥 6이라고 표현할게요. 3점이 2명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0점 맞은 학생 2명 그냥 10점 단위는 빼고 8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50점은 3명이니까 150점 15라고 할게요. 60점 맞은 학생 3명 18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70점 맞은 학생 4명 그래서 28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80점 맞은 학생 2명 16이고요. 그 다음에 90점 맞은 학생 3명이니까 27. 그 다음에 마지막 100점 맞은 학생 1명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애들을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조금 더 이만큼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요. 29에 그 다음에 18, 47에 28, 75에 91에 37을 더하면 128, 10을 곱하면 1280점이 바로 기말고사 점수의 총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중간고사 점수의 총합은 1290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의 총합은 1280점이고요. 학생 수는 20명, 20명이 똑같으니까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이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디귿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수직선상에서 서로 다른 내실수 A, B, 그 다음 6분의 1, 3분의 2가 있는데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가 있죠? 이게 A하고 B하고 6분 기존에 있는 숫자들하고 대소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B가 음수다.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란 뜻이죠. 근데 어차피 A 플러스 B 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A하고 B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A가 음수고요. B가 양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A하고 B하고 6분의 1, 3분의 2하고 대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A가 일단 제일 작은 건 확정이죠. 이 남은 수들도 모조리 다 양수이기 때문에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수직선 상에서 지금 A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하고 3분의 2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는데 B가 만약에 6분의 1, 3분의 2보다도 더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차이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이거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2분의 1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B 역시 어떻게 되죠?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B도 역시 어떻게 되죠? 음수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A가 제일 작은 게 맞긴 맞는데 B가 6분의 1하고 3분의 2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6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B, 여기가 3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 만족하긴 합니다. A는 음수고요. B는 6분의 1하고 3분의 2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양수는 확실하죠. 자, 그런데 A 플러스 B 값만 알면 되거든요. A, B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웃한 두 점 사이 거리가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A하고 B의 중간값, A하고 B의 평균이 6분의 1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그냥 단순히 뭐다? 6분의 1의 2배에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지금 A가 제일 작은 게 확실한데 B가 3분의 2보다도 더 큰 거예요. 왠지 느낌상 이럴 때 A 플러스 B가 더 커지는 것 같죠? B가 3분의 2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 그 다음에 B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3분의 2보다도 크고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모조리 다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플러스 B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하고 B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6분의 1하고 3분의 2의 합 자체가 누구와 같다? A하고 B와의 합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 차이가 D라고 합시다. 일정한 길이,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차이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3분의 2에서 D를 더한 거고
그 다음 A는 어떻게 되죠? 6분의 1에서 왼쪽으로 D만큼 간 거니까 A는 뭐다? 6분의 1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를 더해주면 어때요? 마이너스 D 플러스 D 사라지니까 그냥 6분의 1하고 3분의 2의 합하고 똑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를 생각해주면 얘는 곧 6분의 1하고 3분의 2와의 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때는 6분의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니까 3분의 1하고 6분의 5, 둘 중에 더 큰 거 6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A, B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36가지가 됨을 알 수 있죠. 6 곱하기 6 한 겁니다. 자, 그런데 A 제곱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5가 뭐의 배수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A하고 B는 지금 어떤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사위 눈의 수인 1, 2, 3, 4, 5, 6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얘가 얘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은 3은 적당히 곱해주면은 3의 5제곱의 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2의 제곱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A로 가능한 게 뭐다? 2의 배수가 돼야겠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지금 어떤 수다? 2일 때, 4일 때, 6일 때 이 세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2, 4, 6일 때 그에 따른 A, B의 개수를 세주면 돼요. 자, 그런데 6은 살짝 특이하죠? 6은 왜 그러냐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기 때문에 B의 조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만약에 A가 2 또는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 또는 4면은 2가 들어가도 2의 제곱이니까 여유롭게 2의 제곱의 배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4는 2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죠. 2의 제곱의 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 또는 4 아무렇게나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배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면은 얘가 3의 5제곱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이 B가 될 수 있는 수는 어떤 수다? 어쨌든 5 이상인 수다.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수는 5 또는 6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A, B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A,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가 6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6이라고 하면은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3의 B제곱을 곱하니까 3의 B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의 배수여야 된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의 배수가 되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3의 5제곱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말이 왜 꼬이죠? 이 B 플러스 2가 어떻게 된다? 5 이상이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B로 가능한 건 어떤 수다? 3, 4, 5, 6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A, B의 개수는 A는 6으로 고정시키고요. B가 3, 4, 5, 6 중 하나니까 4가지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개수는 8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아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였죠? 36이었죠. 그래서 36분의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8을 분자로 올려줘서 답은 9분의 2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 시작합시다. 18번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삼각형 ABC에서 지금 AB의 중점 D를 잡고요. 그 다음 AC의 중점 E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겠죠. ABC하고 삼각형 ADE가 닮음인데 그 길이의 B가 지금 몇 대 몇이다? 2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D하고 E가 AB하고 AC의 중점입니다. 그 다음에 각 B가 지금 60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었을 때 BC에 접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D2를 2R이라고 하면 아까 이 삼각형 닮음으로 인해서 BC의 길이는 4R이다. 일단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이 BC에 접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어주면 수직이고 그렇다면 이 길이가 뭐가 된다? 반지름 R이다.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 닮음 다시 한 번 더 활용해서요. 지금 이 삼각형하고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음인데 그 길이 b가 1대 2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의 b 역시 어떻게 된다? 1대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ADE의 높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해발 내려서 이 높이가 1대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ADE의 높이가 R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AH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AH는 더 쉽죠. 왜냐면 여기서 그냥 수선해발 내려서 요게 H 잡았을 때 전체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 높이는 어떻게 된다? 요 R의 2배. 그러니까 R하고 R 더해서 2R이다. 이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넓이가 16이라고 했는데 삼각형 ABC 어떻습니까? 밑변하고 높이가 다 나와 있죠. 밑변 길이가 4R이고요. 높이가 2R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4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6이 되도록 하는 R 값을 구해주면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2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가볼게요.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R 대신에 2를 한번 다 적어주면요. 지금 구체적인 치수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DE 길이가 R이 2가 나왔으니까 이 길이는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삼각형의 높이는 바로 뭐다? 이 반지름하고 똑같이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DE의 넓이는 밑변이 4고 높이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가 4라고 나온 거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AFE의 넓이는 삼각형 FDE의 넓이만 ADE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삼각형 FDE는 어떤 모양이냐? 이 DE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 각 F가 90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DE는요. 누구하고 평행하죠? BC하고 평행합니다.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60도면은 이 닮음이 삼각형, 이 각의 크기 역시 60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60도, 90도, 30도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4라고 하면 이 길이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2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FDE의 넓이는 바로 밑변이 2고요. 높이가 2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2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FE의 넓이는 아까 ADE의 넓이 4에서 FDE의 넓이인 2루트 3만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넓이는 4-2루트 3이다.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가나다에 들어갈 식을 다 곱하는 거니까 답은 8루트 3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지금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E가 BC의 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길이 X라고 할까요? 그러면 AE는 EX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CD 길이는 1이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ADB하고요. 그 다음에 각 AED 합이 180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각을 잠시 A라고 하면은 이 각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80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 역시 그냥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DE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EX라고 하면 얘도 그냥 E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각 역시 A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성질에 의해서 AB에 대한 원주각으로 요 각하고 어디가 같죠? 요 각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ABC하고 각 CAB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역시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삼각형? 삼각형 ABC 이등변 삼각형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등변 삼각형? BDC 이 삼각형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 어떤 거? ADE 얘가 죄다 모양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 각의 크기가 지금 어떻죠? AA 그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역시 AA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역시 각의 크기가 AA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각의 크기가 모조리 다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끼리 대응각의 크기가 모조리 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모조리 다 닮음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냐? 이 BCD를 보는 거예요. 이 BCD를 보시면은 이 아랫변 대 옆변 길이 B가
몇 대 몇이죠? 1대 x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 ABC에서 살펴보면 얘도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밑변하고 옆변 길이가 몇 대 몇이다? 1대 x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AC의 길이는 요 x에다가 뭐를 곱한다? x를 곱하면 AC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C 길이는 x제곱인데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죠. 지금 AD 길이가 아까 2x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선 DC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뭐와 같다? 2x 플러스 1과 같다.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금방 구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길이니까요. x는 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지금 b가 0,3분의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직각삼각형 OBH를 먼저 좀 볼게요. OBH는 요 길이가 3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BH가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길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길이 b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3을 곱하면 6이니까 요 길이 b가 3대 5대 4인 직각삼각형이다. 일단 이것만 파악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A에서 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 어떻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같죠? 그리고 여기 90도고 여기도 9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만 파악하면 상당히 문제가 쉬워요. 삼각형 OBH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닮습니다? 삼각형 OBH를 썼으니까 AOC가 닮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OBH는 지금 어떤 삼각형이죠? 세변 길이 b가 3대 4대 5인 삼각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AOC 삼각형 역시 세변 길이 b가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의 X좌표가 3임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 길이가 3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OC 길이가 3이면은 이 CA 길이는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바로 뭐다? 3,4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AX제곱 더하기 BX Y는 요 이차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뭐 A는 음수입니다. 자, A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아직 문제에서 안 쓴 조건 하나 있죠? 얘가 어딜 지나죠? 0,0을 지납니다. 자, 그래서 0 대입해서 0이 나온다. 가볍게 풀어주면요. 9a 플러스 4가 0이 돼서 따라서 a는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은 말이죠.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9분의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이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A하고 B를 이제 뭐 각각 따로따로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뭐 깨알 팁인데요. A 플러스 B만 알면 되잖아요. A 플러스 B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히 똑같다. 어떻게 한다? X에다가 1만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A 플러스 B는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6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답은 9분의 20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원래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지금 선분 위에 있는 한 점 D를 잡았는데요. 지금 BD가 AD의 2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길이의 B가 지금 현재 1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2하고요. C2의 길이가 10으로 일정하대요. 일단 써볼게요. 이 길이가 10이고 이렇게 10인데 어떻게 풀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A2 길이가 4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 다음 각 CAB는 둔각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조선은 어떻게 그어볼 거냐면요. CD의 연장선에서 A에서 B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뭐 물론 A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를 F라고 잡아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지금 우리가 뭘 찾아볼 수 있냐면요. 삼각형 ADE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BDF 요게 지금 닮음임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런데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죠? 그렇죠. 2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길이 한번 써볼까요? 요 길이가 4니까요. BF 길이는 8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BEF에서 BEF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EF의 길이가 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요 길이가 6인데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비례 배분해주면 D2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D2 길이가 바로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지금 D2까지 나왔으니까 삼각형 ADC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삼각형 ADC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밑변 길이가 12가 되고요. 그 다음 높이가 4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4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 알고 싶은데 삼각형 BDC의 넓이는 어떻죠? 그렇죠. 삼각형 ADC 넓이의 2배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두 삼각형을 비교해 봤을 때 높이는 똑같고요. 밑변 길이 비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이도 그냥 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DC의 넓이는 48이 되고요. 따라서 전체 넓이는 72가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풀어볼까요? 지금 이 F가 DC의 3등분점 중에서 D에 가까운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길이는 2X가 되고요.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3X고 AB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BC 길이는 1-3X다.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 합이 8분의 5라고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넓이는 한 변 길이가 3x인 정사각형이니까 9x 제곱이고요. 그다음 이 삼각형은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밑변 길이 1-3x, 높이가 2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3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8분의 5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x값만 구해주시면요. 6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분의 5는 0이다. 양변에 8 곱해서 48의 x제곱 더하기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여기가 4x하고 12x가 오고요. 8x가 만들어지려면 여기가 플러스 5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x는 길이니까 양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2분의 5는 의미 없고요. x값은 어떻다?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3x잖아요. 3x 값은 4분의 3이 되고요. 이럴 때 분모분자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7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OA 길이가 2인데요. 그럼 전체 OQ 길이 역시 반지름으로 2로 똑같죠. 그죠? 그래서 OH 길이가 1이고요. 그다음 QH 길이가 1이고요. OH 길이만 일단 구해보면은 OH는 루트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QH 길이가 뭐라고요? 1이다. 여기까지 구했었죠. 자, 그 다음에 뭐를 좀 구해볼 거냐면요. 지금 P하고 A를 한번 이어볼게요. P하고 A를 이어보면 지금 OA가 이 반원의 지름이잖아요. 그래서 각 OPA가 90도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 OPA가 90도니까요. 이 빗변 길이가 2니까 이 PA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OP 길이는 얼마다? 이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PQ 길이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PQ 길이를 밑변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의 PQH의 높이만 알면 되잖아요. 높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H에서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30도, 90도, 60도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루트 3이면 이 높이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삼각형은 밑변 길이가 2-루트 3, 그 다음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넓이는 얼마가 되죠? 4분의 2루트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각각 2하고 3이니까요. 답은 5가 되겠죠.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명의 학생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자료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이 숫자들은 모조리 다 어떤 수다? 0 이상 정수입니다. 그렇죠? 책을 읽은 권수니까 뭐 정수가 아닌 수가 될 수는 없고요. 그다음 음의 정수 될 수 없습니다. 0이 될 수도 있죠. 책을 한 권도 안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지는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A, B, C는 일단 0 이상 정수고요. 그래서 중간값하고 평균이 모두 다 7이다 이렇죠. 자료 개수가 8개예요. 그럼 평균이 7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얘네들의 전체 합은 56이란 뜻이고요. 근데 이미 이 5개의 합은 어떻습니까? 28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3개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8이다. 이런 사실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개의 중앙값이거든요. 이 자료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죠?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8개 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두 수는 바로 뭐다? 네 번째랑 5번째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5번째 수의 평균이 7이란 얘기는 네 번째, 5번째 수의 합이 바로 얼마다? 14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냥 A, B, C 크기는 상관없거든요. 어쨌든 A, B, C 3개의 숫자가 뭔지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값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얘네들을 크기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3, 4, 4, 5, 1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어디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존에 있는 수 중에서 네 번째 수를 찾아보면 작은 쪽에서 네 번째 수, 5가 네 번째 수죠. 그렇다면 5가 네 번째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B, C 중에서 5보다 더 작은 수가 이 앞에 들어가면은 네 번째 수에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5번째 수의 합이 14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5가 네 번째 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이에 A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A, B가 2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네 번째, 5번째 수는 5보다는 작은 수. 그 다음에 하나는 5 이하의 수가 될 수밖에 없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5보다 작은 수, 5하고 같거나 작은 수의 합이 1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5보다 더 작은 수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번째, 5번째 수의 합이 14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 B, C는 5보다 큰 수다. 요거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럼 5가 바로 몇 번째 수가 된다? 네 번째 수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네 번째 수가 5니까요. 5번째 수는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9가 돼야 얘네들의 합이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9가 되는 거예요. 아무 숫자는 그냥 9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9가 지금 5번째 수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두 수는 전부 다 어떤 수가 돼야 된다? 9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네 번째, 5번째 수가 5하고 9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B하고 C는 9, 이 두 수는 9 이상인데 지금 세 수의 합이 28인데 하나가 9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수의 합은 얼마가 되죠, 지금? 그렇죠. 19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9 이상인 정수에 대해서 합이 19가 되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는 9고 하나는 10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8개의 숫자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3, 4, 4, 5, 9, 그 다음에 9, 10, 12 이렇게 8개의 숫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에 대한 분산값이잖아요. 분산은 이제 평균을 구해서 편차에 대한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죠. 근데 평균은 7이라고 나왔으니까 각각 편차를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4의 제곱해서 16, 그 다음 3의 제곱해서 9, 9, 그 다음 얘는 4, 4, 4, 그 다음에 얘는 9고요. 그 다음에 편차가 5니까 제곱하면 25가 되죠. 이런 애들을 다 더해서 뭘로 나눈다? 전체 자료 개수 8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계산 좀 해볼게요. 34, 38, 42, 46, 46에 요즘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네. 8분의 80이니까요. 자, 답은 10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지금 2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아래로 볼록하게 y는 f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리고 a가 하나는 2보다 작고요. 하나는 2보다 커요. 근데 a, 1, b,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y는 1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요 a가 a,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b, 1입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2,1이라고 했는데 A가 2보다 작고 B가 2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C는 선분 AB 위 어디엔가 있어요. 근데 AC 길이가 BC의 3배라고 했으니까
시간 요 정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길이비가 1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 D에 대해서 AD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D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DA하고 DB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는 어디에 있다? AB의 수직 이등분선상 어디엔가? 한마디로 D는 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하고 D하고 B를 이어버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 전체 선분 AB 길이를 2K라고 잡으면요. 지금 요 길이는 얼마죠? K가 되죠. 따라서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K제곱인데 이 넓이가 16이라고 해요. 따라서 K 값은 4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좌표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전체 AB 길이가 지금 얼마다? 8이다. 근데 AC 대 CB가 3대 1이다. 그러니까 전체 8을 3대 1로 비례 배분해주면 요만큼이 6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좌표는 마이너스 4,1. 그 다음에 B 좌표는 4,1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D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길이가 4죠? 전체 8의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4만큼 아래로 내려가면 D 좌표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0,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2차 함수 식은 어떻게 됩니까? fx는 ax제곱 마이너스 3이다. a는 양수죠? 근데 얘가 어딜 지나죠? 4,1 마이너스 4,1을 지나니까 대입만 해주면 1은 16a 마이너스 3이다. a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fx 자체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F8이죠. 8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13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화이팅. AD하고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에 대해서 지금 AD 길이가 4고요. EF 길이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삼각형 CEF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AD가 닮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3하고 4니까 그 길이비가 지금 어떻게 된다? 3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3대 4거든요. 그러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다? 바로 3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3대 1이면 지금 삼각형 DEF하고요. DBC도 닮음이거든요. 그 길이의 비는 1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BC의 전체 길이는 1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 쓸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그냥 쓱 풀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GF의 넓이를 S라고 잡을게요. 이걸 S라고 잡아버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이 닮음인데 그 길이비가 1대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1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비가 1대 4. 그러니까 여기가 S면은 여기가 4S가 되고요.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1대 4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 역시 1대 4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4했으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 길이비가 넓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4S의 4배인 16S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좀 중간에 정산을 해볼까요? FBC의 넓이는 20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삼각형 DBC의 넓이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FBC 한번 보세요. FBC하고요. 그 다음 DBC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된다? 얘를 높이라고 보면 밑변 길이비가 그냥 넓이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밑변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한마디로 DBC의 넓이는 FBC의 넓이인 20S에서 3분의 4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3분의 80S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체 DBC 나왔고요. 전체 DBC의 넓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떤 것만 구하면 된다? 삼각형 ADB 요 넓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ADB의 넓이는 삼각형 DBC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부분의 넓이는 DBC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높이는 똑같잖아요. 대신 밑변 길이비가 3대 1이죠. 그러니까 이 DBC의 넓이에 3분의 1만 곱해주면 ADB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9분의 80S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3분의 80S와 9분의 80S를 더해주면 9분의 320S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 넓이는 이 GF 넓이의 몇 배다? 9분의 320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의 9배니까 답은 320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4점짜리 문제풀이 모두 마쳤고요. 자,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했는데요. 자, 저기 오답 정리만 선생님하고 같이 깔끔하게 하고요. 오늘 하루는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